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7분입니다. 세무상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생방송 도중에 성기영의 경제쇼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 세금과 관련된 질문 남겨주시거나 또 상담 내용을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 계시죠? 서울 전화 02-368국에 1002번, 1003번으로 전화 주십시오. 서울 전화 02-368국에 1002번, 1003번입니다. 자, 세무법인 다솔의 안순환 대표세무사와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네. 자녀들에게 네. 그 주택이나 뭐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면서요? 네, 네, 네. 실제로 현장에서 이제 상담을 많이 하시니까 네. 분위기 어떤지 좀 전해주세요. 특히 이제 지금 강남 서초 쪽에 재개발 재건축 단지에서 지금 그 원 플러스 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네. 상속세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자금 평형에 대한 부분은 거의 자녀들한테 지금 증여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상속세를 공제에 대해서 지난 9일 날인가요? 대통령께서 발표는 했지만 네. 8억 정도 공제액을 늘려가지고 상속세 부담이 획기적으로 내려가지는 않거든요. 네. 세율을 손을 안 댄다고 한다면 네. 여전히 상속세에 대한 부담을 좀 더 많이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공정시장 가입비율을 올리는 거, 또 네. 그다음에 개별주택 공시가액을 또 올리게 되다면은 보유세가 또 늘어날 것은 당연히 늘어나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좀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주택자, 다주택자 중심으로 예. 분산해서 소유하는 것이 어떠냐 해가지고 미리미리 증여를 하는 추세죠. 네. 그런데다가 자녀들이 자기들 능력으로 집을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상속세 낼 돈으로 아예 네. 증여세 내면서 그냥 사전 증여를 하자.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좀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의 언급이 어떤 게 있었던 거죠? 상속세 공제액에 대해서 배우자 공제가 기본 5억이던 거를 5억을 네. 더 늘려서 10억으로 올리고, 아하. 일괄 공제 5억도 8억으로 3억을 더 올려서 예. 18억까지는 기본 공제를 하자. 네. 예, 이제 요 말씀을 그때 후보자 시절에 하셨는데 예. 이번에 이제 기자님께서 질문을 하시니까 네. 그거는 그대로 실행을 하겠다, 공약을 지키겠다 하고 네. 예, 지금 세제 개편안은 안 나왔는데 네. 이번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세법 개정이 뒤따라서 되겠죠. 올해 예. 세법 개정은 개정안에는 안 들어가 되는 있었는데 거고, 예. 예, 아마 그거는 지금이라도 정부 입법으로 집어넣으면 되니까요. 그런 거예요? 그럼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자세히 네. 좀 여쭤볼게요. 네. 그 증여세율이 지금 상속세율하고 증여세율은 똑같은가요? 똑같습니다. 네. 예. 구간별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지금 1억 이하는 5%. 네. 그다음에 10%, 네, 1억 네. 이하는 10%, 네, 5억 이하가 20%, 10억 이하가 30%, 30%, 그다음에 30억 이하가 40%, 그다음에 30억 초과는 50% 최고 수익을 간단 말이죠. 각각 누진 공제가 있긴 하죠.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건 2000년부터 시작된 거니까 25년째 세율 구간이 적용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물가 상승이라든지 소득 상승을 따져 보면은 이것이 지금 두세 배 정도는 올라갔어야 되는데 네. 인상이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세부담이 많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꾸준히 이제 상속세, 증여세, 세제 개편 논의는 이제 있었는데 네. 지난해는 또 적극적으로 좀 하다가 쏙 들어갔어요. 유사한 취득세 체계로 바꾼다고 이제 네. 3월 달에 그때 당시에 기획재정부에서 안을 냈었거든요. 네. 개편안을 냈는데 아마 올해 세법 개정을 하고 2028년부터 준비해서 네. 시행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 민주당 분위기로 봐서는 네. 그냥 공제액만 조절을 하고 어허. 세율이나 또는 과세 개편 자체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당분간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율은 조정 안 하더라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가는 취득세로 것도 바꾸는 것도 아직 네.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저희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궁금한 거는요. 네. 이제 그렇게 세제가 바뀌면 좀 기대가 크잖아요. 공제도 네. 좀 많아진다거나 상속세율이 네. 낮아지면 좀 부담이 덜해서 예. 좀 뒤로 미룰까 했는데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논의가 좀 지지부진하고 확실히 네. 안 나올 바에는 지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그러니까 건가요? 사전증여를 해서 절세풀을 짜는 것이 그나마 대비하는 게 낫다고 보는 거죠. 네. 또 증여는 10년 단위로 합산이 되기 때문에요. 네. 미리미리 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가치 상승이 오기 때문에
가격 상승도 와서 사전 증여를 미리 하는 것이 그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렇게 증여를 고려하는 분들에게 좀 말씀해 주실 글쎄 절세 팁 네.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어쨌든 증여세는 그래서 유산 취득세거든요. 네. 수증자별로 세금을 부과를 하니까. 증여 받는 사람별로. 받는 사람 기준으로. 네. 그러니까 수증자가 많으면 분산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걸 10년 단위로 증여를 해주기 때문에 네. 60대나 70대는 증여를 두세 번 할 수가 있으니까 분산 증여를 무조건 해서 분산 증여면 어떻게 해요? 뭐 아들 며느리 뭐 그렇습니다. 딸 사위 손자녀까지 다 손자녀까지 집어넣어서 네. 하다 보니까 그래도 세율 구간이 50% 구간 안 가고 20에서 25% 구간에 보통 이제 실효세율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 정도만 증여를 하더라도 반값으로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 네. 무조건 먼저 하려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증여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세금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 생방송 도중에 저희 전화 받고 있습니다. 서울 전화 02-368-1002번, 1003번입니다. 전화 연결해 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떻게 궁금하세요? 저 매년 3월 달에요. 예. 새 아파트 입주하는데 예. 첫째는 뭔가 하면은 취득세가 얼마인고 예. 두 번째는 매매했을 때 세금은 얼마인지 그 두 개만 딱 간단하게 묻고 싶어요. 지금 입주하시는데 분양받으신 거예요? 아니요.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이면 토지는 이미 취득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죠. 건물만 지금 취득을 하시기 때문에 보존 등기를 해서 예. 건축비 상당액 2.8%를 부과받아요. 예. 그래서 분양가가 아니라 조합에서 산정한 건축비가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2.8% 정도 되니까요. 조합은 분양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매매를 하시면은 1세대 1주택일 경우에는 12억까지는 세금이 없는데 예. 12억이 초과된다면은 이제 누진율대로 이제 세금이 부과되니까 그거는 이제 양도 차익에 따라서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얼마가 남았는지 따라서. 네. 세무사님. 네. 그까지는 알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네. 현재 매매가가 한 26, 7억 정도 되면은 네. 만일에 팔게 되면은 세금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분양을 얼마에 받으셨어요? 예? 분양을 얼마에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면요. 예. 원래 취득한 부동산이 있었잖아요. 예. 그 취득 가격이 얼마셨어요? 그 당시에 그 분양할 때? 그 최초로 취득을 얼마에 하셨냐고요? 아, 이게 옛날에 한 1996년도가 7년도에 취득했거든요. 그 당시에 확실히 모르겠는데 한 1억 3천 조금 넘게 줬을 거예요. 그러겠죠? 예. 2억을 안 넘겼잖아요. 예. 그 10년 이상 거주를 하셨나요? 거주했죠. 그러면 80%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되기 때문에 예. 세금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한 2, 3억 정도 내에서 끝날 것 같아요. 아, 그래. 그것밖에 안 나옵니까? 근데 지금 추가 건축비를 내셨나요? 예? 추가 건축비를 내셨어요? 아니에요. 청산금을 받으셨어요? 추가 건축비를 내셨어요? 아니야, 안 받았어요. 그러면 추가 그 분담금도 돈이 그 액수 그대로 가는 것 같아요. 거의. 거기 비슷하게 가셨으면은 예. 10년 이상 거주했으면 예. 전체 양도 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80%나 되기 때문에 예. 생각보다 양도소득세는 많지는 않아요. 2, 3. 근데 세무사님, 네. 내가 또 묻고 싶은 게 네. 내가 1가족 2주택이거든요. 이거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1가구 2주택이면 세금이 많이 나와서 못 그거부터 파세요.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네. 네. 1가족 2주택인데 네. 이걸 갖다가 이제 10년 살면 매매해도 된다 했잖아요. 아니에요. 집이 두 채시면은 예. 요거 말고 다른 집을 먼저 처분하시거나 해서 그걸 없애야 이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거든요. 이걸 갖다가요. 네. 내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거 뭡니까? 그거 세금 임대주택 신청을 했거든요. 어떤 거를요? 우리 지금 입주할 걸. 지금 재건축하신 거는 예. 지금 아파트는 임대주택으로 등록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과거에 예. 했다가 해지됐단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자동 말소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지금 준공이 떨어지더라도 재등록이 안 되세요. 네. 예. 그래서 임대주택으로 혜택을 못 보셔요. 그거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물을 것이 많으신 것 같은데 생방송이라 다 답변 못 드리니까 개별적으로 한번 가까운 세무사님한테 여쭤보시고 추가 상담은 나중에 우리 인터넷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예, 알았습니다. 네. 네. 1세대 2주택일 때는 좀 복잡하잖아요. 복잡하기도 하고 세금이 엄청나게 많으시거든요. 네. 지금 비과세 되니까 80% 장독공제가 되는데 네. 지금 양도차익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26억이나 돼버리는데 네. 장기보유 특별세 30% 받는다 하더라도 양도차익이 20억이고 네. 세금만 거의 10억 가까이 돼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럼 이것부터 지금 살고 계신 주택을 팔고 이걸 나중에 팔 때는 세액이 달라집니까? 그러면요. 그럼 2, 3억도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그 순서를 좀 한번 잘 바꿔야 생각해 됩니다. 보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어디 가서 물으시더라도 1세대 2주택부터 먼저 말씀해 맞아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십니까? 저는 이제 아버님이 예. 한 곳에서 한 70년대부터 성남에서 살다가 이제 도안직으로 해가지고 재건축이 들어갔는데 예. 아버님이 이번에 돌아가시면서 예. 2년 전에 전세로 딴 데서 조금 살고 있었어요. 지금 아파트 다 헐고 짓고 있으니까. 예. 예, 짓고 있고 이제 갔는데 상속세 같은 거 이렇게 알아보렸더니 예. 아버님은 수입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젊었을 때 사업을 하시다. 수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돌아가신 현재 보유하신 재산이 얼마 있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머니가 벌었다는 증거를 내면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입증하시기가 어렵고요. 현재 그건 이제 명의신탁 문제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일이 벌어져요. 네, 그래서 그래요? 어머니가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아버지 명의로 소유권이 돼 있으면 그건 아버지 근데 옛날 재산.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아버님 앞으로 하지 않았나? 나 그래가지고 맞아요, 맞는데 지금 그걸 네. 밝혀가지고 어머니 재산으로 간다 한들 세금이 그렇게 네. 크게 줄어들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 아버지 그 재산을 정확히 평가하고 상속을 네. 누가 받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언제 처분하냐. 한국을 그래서 네. 어머니하고 저하고 미국 시민권자인 누나하고 이렇게 어머니 50, 누나 25, 저 25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데 네. 제가 집이 한 채가 있어요. 그래서 네. 뭐 그게 이제 등기가 되면은 2년 안에 나중에 네. 그걸 팔아야 된다고 또 누가 그래가지고.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지분율이 가장 크기 때문에 어머니 집으로 보도록 돼 있고요. 네. 선생님은 소수 지분권자라서 기존에 갖고 있던 집을 양도를 할 때는 비과세 받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래요? 네, 양도 기한도 상관없고요. 네. 어차피 제가 집에서 장남인데 네. 누님도 미국에 집이 시민권자가 집이 돈 재산이 많은데도 왜 이런 식으로 하냐면은 여지껏 누님이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까 미국에서 생활비를 보내줘가지고 네. 누님이 제가 헛짓까지 못하게 이제 딴 데 못 팔아먹으려고 네. 이런 현상이 있는 건데 네. 그 나중에 문제될 건 없는 거죠? 네, 문제될 건 없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리고 이게 지금 재건축 때 공시지가는 7억인데 네. 이게 지금 분양이 100% 돼서 13억에 됐거든요. 그거는 지금 현재 건축 중에 있으면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2군데 감정평가를 하셔서 아마 세무사님이 신고하도록 권할 거예요. 예, 그럼 감정평가 안 하면 과세관청 세무조사하는 기관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더 높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스스로 감정평가를 해갖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나중에 제 집은 안 팔아도 된다 이거죠? 아니 그걸 팔 때는 이거 있다고 해서 비과세가 안 되거나 그렇진 않는다고요. 피해가 없다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세무상담 더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휴대전화 끝자리 1365번님의 질문이네요. 자녀에게 그 단독주택 증여 시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네. 감정평가액인지 공시가격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앞서 질문들하고 조금 좀 겹치는 게 있긴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주택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국세청에서 고급 주택들이 감정평가를 안 하고 보니까 시가 대비 40% 정도밖에 평가가 안 되더라고요. 거래가 잘 안 되거나 안 되거나 그 매매 사례가도 거의 없고 한남 나인원 아파트라든지 청담동 고급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시가 대비 40%밖에 공시가격이 안 잡혀 있으니까 지금은 다 고급 주택들도 지금 감정평가를 하거든요. 아파트든 주택이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기준시가 공시가격 기준에서 20억 이상 약 한 15억에서 20억 넘어가는 것들 시가 대비 한 40억 되는 것들은 감정평가를 하고
그 이하는 시가 대비 40억이요? 시가가 한 40억 정도 시가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그 공시 가격으로 15억에서 20억 사이거든요. 네. 예, 그런 넘는 것들은 감정평가를 하는데 네. 예, 10억, 20억 미만짜리 시가 예. 이런 것들은 감정평가를 거의 안 할 거니까 네. 예, 공시 가격으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 네, 그래요? 증여를 상속이나 네. 증여를 그거는 이제 세무사님들한테 상담하면은 네. 세무사님들이 가격 범위를 보고 지역을 네. 보고 네. 감정평가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해 줄 수 근데 있습니다. 이거 증여는 자진 신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진 근데 신고를. 이제 대충 20억 미만은 공시 가격으로 할 것 같고 네. 한 40억 넘으면 감정평가 할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네. 성실 신고를 했는데 네. 나중에 과세관청에서 뭐 저기 왜 이렇게 낮은 걸로 신고를 했냐, 왜 감정평가를 안 했냐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네. 지금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걸 지적하셨는데 네. 이거는 정말 이게 내가 세금을 내면서도 얼마인지를 정확히 모르고 내는 거예요. 네. 그러면 법적 안정성하고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우리 세법에다가 기준시가 얼마 이상은 네. 감정을 하라고든지 네. 기준을 줘야 되는데 네. 예, 국세청의 내부 사무처리 규정에만 기준이 있고 네. 이게 공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불안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정확하게 잘 모르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기준시가 15억에서 20억 사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네. 예. 시가가 60억, 70억 넘어가는 것은 분명히 감정평가를 해갖고 담당자에 들어가는데 따라서 이게 달라지면 맞습니다.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예,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형평성이 좀 안 맞아요. 이게. 좀 조밀하게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국세행정이 이 예. 부분은 조금 더 개선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 사연입니다. 홈페이지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이분은 THEEVA 티바 3 님이신가요? 네. 질문 주셨는데 2007년에 용인 동백동에 제가 2억 6천만 원이겠죠? 2억 6천만 원 어머님이 각각 3억의 아파트를 한 채씩 구입했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82세 되신 어머님을 모시고 18년간 같이 지내고 있는데요. 올해 어머니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합니다. 현재 매매가가 약 6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럼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혹시 어머니께서 실거주를 하셔야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지 여쭤봅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양도세 계산하면 한 5, 6천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처음부터 합가를 해버리시다 보니까 18년이 넘어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합가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팔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데 예. 10년이 넘어버렸잖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금을 굳이 내시려고 하지 말고 예. 어머니하고 세대 분리를 하면 되거든요. 아. 따로따로 사시면서 매각을 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82세 되신 어머님을 따로 나가서 이제 사시라고 그러는 어쩔 수 거예요?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세금 때문에? 어머니 그냥 사시라고 그러고 본인이 따로 얻어서 세를 나가서 그러면 이제 살더라도 조석으로 식사를 챙겨드리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법은 효녀 여자한테 오히려 불리하게 돼 있어요. 세법이. 아니 그러니까 10년간만 이렇게 10년만 하고 10년 넘으면 안 쳐주는 거예요? 불효자입니다. 네. 어머나 세상에. 네.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10년 안에 팔았어야 되는데 10년을 넘겨버리니까 유예 규정을 이제 적용을 못 받는 이 현상이 벌어지죠. 네, 그러니까 이분의 해결책은 네. 세대 분리를 해라. 당분간 불효를 하시고 예. 어머니한테 근데 세대 분리만 하고 같이 사시면 큰일 안 나죠. 됩니다. 안 됩니다. 그는. 네. 참 예. 그런 거군요. 실질로 생계를 달리하셔야 됩니다. 네. 예, 또 전화 들어와 있네요.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질문이십니까? 예, 저는 1인 1주택자예요. 네. 그런데 이 아파트가 예. 저랑 자녀랑 공동 명의로 되어 있어요. 예. 이럴 경우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이나 피부양자 자격 여부를 계산할 때에 예. 제 지분만 하는지요, 집 전체를 하는지요, 그리고 어느 한쪽이 매매를 원할 시에 둘 다 동의를 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담보를 제공할 때도 전원 합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요. 지금 앞에 기초연금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세무사라서 그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고요. 네. 매각을 하실 때는 당연히 동의를 받으셔야 돼요. 처분 동의를 받으셔야 되고 담보 제공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공동 담보 제공으로서 동의를 받으셔야만이 담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네. 자기 지분만 사겠다는 사람이 누가 나타나도 불가능하나요? 물론 자기 집만 팔 수는 있는데 거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를 공동 소유해서 내 거 가족이 아닌데 남하고 공동 소유하는 경우는 서로 불편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잘 안 살 거고 가격을 워낙 싸게나 판다면 모르겠죠.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자제분하고 잘 동의를 구하셔서
예, 같이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연인지 모르겠으나. 네. 그러면 네. 기초연금 대상이나 피부양 자격 여부에 대해서는 네. 세무사님의 담당이 아니라는 말씀이군요. 세법상 판단해드릴 부분이 아니라서 네. 그것은 어디에다 글쎄요. 물어봐야 이제 되죠? 기초연금 관련된 부서에다가 아마 동사무소 같은 데다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주민센터로 연락하시면 네. 상세히 네. 설명을 해드릴 것 같고요. 네. 이게 보면 재건축, 재개발 이런데 보면은 이제 일부 지분을 네. 가족하고 상의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좀 넘기고 싶은 분도 계시고. 대표자 네. 그거는 네. 조합원으로 네. 선고가 되면은 대표자가 네. 다 행위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경우는 공동소유라서 예. 매각을 할 때 반드시 상대방한테 공동소유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는데 네. 각자 따로따로 팔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사는 자제분하고 사람이 사는 그거 사람이 불안하면은 일반적으로는 안 일단 사는데 그럴 것 같은데. 네, 10억짜리 5억이 판다면 모르겠죠. 네. 서울 전화 02-368-1002번 1003번으로 전화 상담 받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도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십니까? 네, 수고하십니다. 저희 어머니 문 중에서 예. 그 증여를 예. 어머니 앞으로 예. 한 대략 돈 1,500에서 1,700 정도의 돈을 증여한다고 예. 그 문서가 왔어요. 예. 그래서 어머니는 지금 전혀 수입이 없으신데 예. 현금으로 1,600만 원 정도가 들어오면 예. 그거에 대한 수입 신고를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증여세 신고는 보통 종중에서 네네. 일괄로 증여세 신고를 해주면서 세금 해당 부분을 원천 징수해버리고 다 납부까지 같이 해주시는 것이 관례거든요. 이게 네네. 개별적으로 다 하나씩 하시라면 또 놓치고 그러니까. 네네. 그래서 종중에서 전체 해주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종중에서 증여세 신고용으로 어머니 핸드폰 번호를 네. 물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핸드폰 번호를 넣었고요. 그 증여가액에서 세금만큼 떼내고 나머지 수를 줄 거예요. 네네. 그렇게 막 대신해서 처리를 하니까 종중에다가 그 증여세는 신고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증여세 네네. 신고가 안 됐다면 그거는 한 10%만 세금 내면 되니까 1,500만 원 네. 받았으면 150만 원만 내면 되고요. 네. 만약에 종중에 냈다면 영수증을 같이 첨부해서 줄 거예요. 네. 종중에서요? 네. 그건 종중에 네. 확인해 보세요. 그럼 소득 신고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소득세 신고가 아니고는 증여세 신고입니다. 증여세. 네. 증여세 신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증여세 산출세 과세 표준 1억 원 이하일 때 세율 10%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친족이 아니라서 친족공제가 없어요. 없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휴대전화 끝자리 2440번님의 질문입니다. 자녀한테 주택을 증여했는데요. 증여 3년 차에 재건축 관리처분 인가가 나서 현금 청산을 할 경우에 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정보가 충분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거는 지금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데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났다고 그래서 꼭 현금 청산할 필요는 없고요. 네. 이런 경우는 될 수 있으면 조합원으로 그대로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네. 현금 청산을 받으시면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로 그 가액이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네. 양도세가 굉장히 많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현금 청산을 받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 현금 청산을 할 경우라고 하셨을까요? 보통은 이제 현금 청산 대상자는 요건이 안 돼 가지고 되는 분이라든지 안 되는 분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조합원 지위에 문제가 생겨서 현금 청산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본인이 스스로 현금 청산을 해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분담금이 너무 높거나 예. 이익금이 많지 않다고 생각해서 예. 현금 청산을 요청할 수는 있는데 예. 양도세를 반드시 계산해보고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금이 어떻게 된다고 이럴 경우에? 이런 경우는 이제 이월가설하게 해서 네.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샀을 때 자녀한테 주택 자녀가 취득한 가액이 아니라 어머니가 샀을 맞습니다. 때. 그러니까 자녀한테 10억에 했는데 어머니가 1억에 했으면 샀다고 1억으로 그때부터 가버려요. 취득가로 잡히니까 양도 차익이 엄청 늘어나죠. 엄청 늘어나 버리죠. 네. 그래서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네. 네, 전화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질문이십니까? 예, 뭐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네네. 제가 2000년도에 아파트를 구입을 해서요. 예. 2002년도부터 여기서 현재 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있는 오피스텔이 한 4채가 갖고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제가 좀 다른 집으로 이사하고 싶은데 예. 양도세는 얼마나 나오는지를 알고 싶고요. 지금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파시려는데요? 그때 살 때 5억에 사서 지금 한 8억 정도 하거든요. 양도 차익은 많이 안 생겼네요. 예. 그러면 지금 세금을 비과세를 못 받는다면 한 5, 6천 정도 될 거고요. 지금 오피스텔 4채 갖고 오피스텔 4채 자체가 이게 거주용으로 쓰는
오피스텔이 나오면 이것도 주택수에 들어가 버거든요. 예, 거주로 쓰고 있어요. 거주용으로 주택으로. 쓰고 있으면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들어가니까 예, 만약에 이거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예. 네, 요 아파트가 비과세 받을 수는 있어요. 아,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면요? 네, 오피스텔을. 아, 내면 바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네, 내놓고 나서 바로 팔면 돼요. 대신 지금은 10년간 해야 되니까 네. 지금 6년짜리 생겼네요. 6년짜리 네. 단기가 생겼으니까 6년짜리로 해서 등록을 하시고 예. 의무 기간을 지키시고 5%를 준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구청하고 세무서 양쪽에다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구청하고 세무서? 네. 아, 제가 오피스텔 내채하고 빌라를 하나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지금 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니까 그 방법을 세무사님한테 확인 받아가지고 안내 받으셔서 그렇게 해서 비과세 받는 방법을 한번 대책을 세워보세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5억에서 8억에 3억의 양도 차이면 이분 같은 경우는 네. 만약 1세대 지금 한 푼도 1주택이었으면 없죠. 없는데 12억 미만이고 네, 네. 그런데 이제 오피스텔 내채와 빌라까지 합해서 다주택자가 되신 거잖아요. 네, 중과세는 아니지만은 네. 일반세율 적용해서 네. 장기보유 특공제를 1억 받는다 하더라도 네. 2억에 대한 세금이 나옵니다. 그럼 네. 얼마가 되는 거죠? 그것이 한 6천 정도 될 6천. 거예요. 안 낼 거를 6천을 내는데 그렇습니다. 이거를 절약하기 위해서 각각에 대해서 주임사를 내면은 주택임사 등록을 6년 내시고. 동안 매년 5% 인상 네. 계약할 때마다 하면 네, 된다는 네.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건 세입자 동의가 필요 없습니까? 임차인 동의가?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아, 네. 등록하는 거는. 네, 알겠습니다. 예. 그 대신 재산세가 이제 주거용으로 나와서 예. 재산세가 좀 줄어드는데 네. 합산되면 종부세가 합산돼서 예. 이건 합산 배제니까 상관없을 것 같는데 종부세는. 네. 알겠습니다. 아주 네. 복잡하네요. 좀 복잡합니다. 예. 많이 알아야 세액을 좀 절약할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자, 이번에는 전영수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23년을 거주하고 있는 상가 건물의 경우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몇 %가 나올까요? 총 5층이고 아래 3층은 상가고 위 2층은 주택입니다. 5층짜리인데 네. 1, 2, 세 개층. 3층은 상가고 상가. 4, 5층은 주택으로 네, 네. 쓰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인지도 확인해야 되고 주택이 몇 채인지도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네. 지금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판다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네. 세액 계산은 정확하게 지금 모릅니다. 이거는 가까운 세무사님한테 가셔서 계산 한번 뽑아보셔야 될 것 그러니까 이 위 같습니다. 2층을 만약에 한 집이 다 썼다. 그러면 1세대 1주택이 될 수 그렇습니다. 있는데 네. 만약에 밑에는 세율을 주고 내가 5층에 살았다. 이러면 네. 1세대 2주택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두 개 층을 갖고 있는데 내가 한 네. 개 층을 살고 한 개 층을 세를 줬다 하더라도 네. 전체를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를 해주고 그래요. 그럼요. 10여 개 이하는 네.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상가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되고 구분해서 네.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상가에 계산을 대해서는 해야 됩니다. 세율이 얼마까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서 누진율을 구간으로 따져야 되니까 네. 이제 그거는 양도세가 상가는 얼마 2년 이상 보유 때 매년 5%씩 아니 그거는 이제 상관없이 상관없이. 네, 예. 1,400 이하는 이제 6% 그렇게 해서 누진율을 적용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서울전화 02에 368국에 1002번, 1003번으로 전화 상담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김복수님의 질문이에요. 2018년에 장기 일반 임대주택에 가입해서 2026년 9월에 8년 만료가 됩니다. 2018년 이후에 계속 5%만 올려왔는데 그런데 재계약 일자가 2026년 2월 28일이라서 5%만 올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내년 2월 재계약 때 2년 계약을 안 하고 1년만 해서 2027년 2월 28일까지만 해도 나중에 상생 임대주택 혜택을 받을 때 상관없는지요. 이게 좀 복잡할 것 같아서 제가 천천히 지금 이게 이제 소개를 상생 했거든요. 임대주택은 네. 2021년부터 2026년 10월 말 사이에 네. 2년짜리 계약이 맺어지고 네. 그 직전 임대는 1년 6개월만 6개월. 하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18년부터 계속 해왔으니까 예. 5%를 안 넘겼으니까 지금 마지막 2026년 계약 것이 아니라 2024년 계약에서 이미 2년이 충족됐을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앞에 또 1년 6개월짜리 됐으니까 네. 2년 집에 왔을 테니까 5%만 준수했다면 네. 상생 임대 요건은 충족된 거고 네. 2026년의 마지막 계약을 굳이 2년까지 안 끌고 가도 이미 요건은 충족한 걸로 보여져요. 네. 그 대신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니까 네. 제가 추정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네, 네. 계약서를 직접 가지고 네. 세무사님한테 최종 한 번 더 확인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5%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하시면 계산해야 큰일 됩니다. 나죠. 예, 5에서 예. 조금만 넘어도 안 맞습니다.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그 다음 사연은요. 휴대전화 끝자리 7409번님의 질문이에요. 10년 넘게 600평 정도 과수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도 있습니다. 자경 양도세 감면받을 매출 또는 소득 한계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사연 주셨어요. 요 자경하신 분들은 소득 금액 기준이 네.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만 따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자나 배당소득이나 임대소득은 필요가 없고요. 네. 연간 3,700만 원 넘어가거나 또 사업자이면서 복식기장 의무자라 해서 복식. 예, 네. 사업자 종류별로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서비스업마다 구간이 다 달라요. 맞아요. 그래서 네. 복식기장 의무자에 해당되면 네. 그 기간에는 농사를 지어도 자경기간을 인정을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농지를 취득할 때 네. 남편은 사업을 하셔, 아내는 전업주부요. 네. 굳이 남편 명의로 취득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전업주부신 아내 명의로 취득을 하시면 네. 농사를 아내가 지었으니까 네. 자경 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네. 굳이 당신 입으로 사가지고 네. 사업소득이 오바돼가지고 감면을 못 받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남편들이 내 돈으로 샀으니까 내 이름으로 맞아요, 해야지 맞아요. 이러다가 네. 그런 혜택을 못 받으니까 이럴 때는 배우자 명의로 취득하실 때부터 이것까지는 또 괜찮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걸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전화가 와 있네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희가요, 88년도쯤에 네. 그 땅을 예. 수영공사에서 분양을 받았어요. 예. 근데 지금 한 38년, 37년 그 정도 됐거든요. 예. 근데 그때 44만 원에 받았어요. 예, 평당 44만 원. 네네네. 예. 근데 지금 현재는 한 900에서 1000만 원 가거든요. 예. 근데 세금이 좀 궁금해서요. 지금 위에다가 아무것도 없어요? 건물이? 예, 없어요. 그럼 나대지로 갖고 있어요? 네. 큰일 났다. 몇 평이세요? 80평이요. 80평. 그러면 네. 지금 대충해서 8억이잖아요. 네. 지금 비삼용 토지까지 해당이 되면은 네. 세율이 예. 지금 그게 추가 또 세율이 10%가 또 들어가요. 네. 그래서 세금이 꽤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35%, 33%에서 35% 나오거든요. 양도가액에. 그러면은 차익에 30. 그렇습니다. 없어요? 근데 지금 차익이라고 취득 원가가 44만 원밖에 안 되니까 5%도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이 세를 내놔가지고 다른 사람이 쓰고 있어요. 뭘로 써요? 이렇게 물건을 보관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이제 그 요건들을 세무사님한테 검토 받으셔야 되니까. 그러면 네. 좀 혜택이 있어요? 예. 그거는 이제 좀 비삼용 토지에 대한 판정을 정확히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네. 예. 지금 이 땅이 어디에 있나요? 경기도요. 경기도 어디예요? 안산이요. 안산에. 지금 매수자가 나타났나요? 아니, 이렇게 팔려면 팔 수 있어요. 근데 그냥 그래요? 여기까지 세금이 좀 무서워서. 네. 사전 좀 절세 플랜을 짜서. 네. 예. 좀 연세도 있으신 것 같으니까. 네, 있죠. 네. 사전 절세 플랜을 짜서 지금 한번 매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매각 말고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집을 건축해서 팔면 좀 세금 혜택이 있어요? 건축해서 매각을 하면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됩니다. 건축물 자체를. 그러면은 그 집 지어서 이렇게 건축해서 팔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세금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없진 않고. 주택이면은 이제 비과세 요건이 되겠죠. 1세대 주택자라면. 예. 2년 이상만 살면은. 네. 네. 그거는 이제 또 같이 한번 또 검토를 받아보세요. 그러면 지금 아무 혜택이 없을 때 35% 정도 되고. 매매가액에. 그 차익에. 예. 예, 그리고 지금 사용 월세를 줬으니까. 그거는 이제 요건을 사업용지 비사업용지는 세무사님한테 검토 한번 받아보셔야 돼. 지금 여기서 전화상으로는 답변드리기 곤란하니까. 예, 다른 방법은 없지요. 방법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세무사님마다 검토 대안이 있으니까 한번 절세 플랜을 한번 상담 받아보시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상담은 저희가 이제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미혜님의 질문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1가구 2주택 가운데 2018년 3월에 단기 임대 4년 한 것은 2022년에 자동 소멸됐고요. 하나는 2023년에 5% 임대료 인상했는데 이렇게 되면 현재 살고 있는 주거주택을 올해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네. 자동 말소일로부터 5년까지는 양도하면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거든요. 5년까지. 네. 5년 안에 양도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22년에 자동 말소 됐으니까 26년
날짜는 이제 몇 월인지 모르겠지만 네. 예, 그때까지 양도를 해야지 1세대 1주택자로 비과세가 22년이면 5년 아니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5년이니까 27년. 27년. 아, 네. 27년이 맞네요. 네. 예, 27년까지 양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래요. 다음 사연은 휴대전화 끝자리 6549번님께서 주신 사연입니다. 2021년에 경매받아서 공장 건물과 토지를 보유 중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보유세를 줄여보고 싶은데요. 건축물 재산세가 450만 원이나 나옵니다. 혹시 건물을 허물면 토지세가 비싸진다고 하는데 맞는 걸까요? 건물을 유지하는 것과 건물을 허물고 토지만 보유하는 것과 어떤 것이 나을까요? 면적은 건평 3,192평, 토지 7,837평입니다. 이렇게 일단 보내주셨거든요. 우선 요거는 건물이 있으면 네. 우리가 이제 자산 구분상 별도 합산을 해서 과세가 이루어지는데 요거를 만약에 없애버리면 나대지가 돼버리잖아요. 네, 네. 그럼 종합합산이 되고 재산세만 내는 것이 아니라 종합부동산세까지 또 과세가 돼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건물을 하시면 안 돼요. 내버려 둬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예, 거죠. 그냥 갖고 계셔야 건축물 됩니다. 재산세 450만 원 나와도 네네네 절대 안 됩니다. 허물어서 내야 되는 세금에 비해서는 훨씬 더 커져 적으니까. 버립니다. 예. 지금 참 놔두셔야 됩니다. 네. 있는 분들이 고민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거 자, 끝으로 하나 더 소개해드릴 시간이 있을까요? 노영훈님의 예. 질문입니다. 2022년 11월에 딸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부모인 저희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요. 2023년에 11월에 딸이 결혼 후 분가해서 주민등록을 다른 집으로 이전했습니다. 집을 팔려고 하면 딸이 2년 살아야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가요? 만약 2년 거주라고 하면 결혼 전에 살았던 1년도 유효한 건지 여쭤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집을 질문하셨어요. 살 때 예. 그때 조정 대상 지역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조정 대상 아니면 아니면 2년 거주할 상관이 필요가 없는 없죠. 거죠. 네. 그때 아마 강남 3구하고 용산구에 있을 테니까요. 네. 거기에 유치하지 않으면 2년 거주할 필요 없고요. 네. 만약 2년 거주가 필요하다면은 결혼 전에 1년 산 것도 당연히 인정됩니다. 인정되겠죠? 당연합니다. 예. 네. 나머지 추가로 1년만 더 사시면 됩니다. 네. 네. 예, 오늘 장시간 상담 감사합니다. 네. 세무법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솔의 안순남 대표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아쉽게도 세무상담 한 달에 한 번씩 보내드리는 거 아시죠? 안순남 세무사와 함께하는 세무상담 코너 10월에는 15일 수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